네, 안녕하세요. 이 유럽이 EU가 우리가 잘 이렇게 의식을 안 해왔지만 굉장히 친중 성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트럼프 때 이렇게 미국이 반중으로 돌 때 유럽은 계속 친중으로 남았기 때문에 최근까지 굉장히 친중 성향이 있어요, 유럽이. 그게 지난주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지난주를 계기로 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유럽 정치 지도자들의 행보가. 오늘 그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이 유럽을 우습게 보고 개겼었는데 유럽에 치여가지고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 되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사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다정했던 그 유럽과 중국의 사이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지만 2018년 10월에는 EU와 중국 사이에 연합훈련, 군사연합훈련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커창이 가운데 서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도널드 투스크가 있고, 왼쪽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EU 집행위원장 장 클로드 융케르가 있습니다. 이게 2018년 그림입니다. 네. 이게 이제 2018년에 근데 어떤 해죠? 트럼프가 반중 캠페인을 시작한 해입니다. 그리고 그때 막 중국에 대해 관세 때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은 겁니다. 그때 완전히 어깃장 놓은 거예요. 자, 뿐만이 아니죠. 실제로는 EU와 중국 사이에 파멸적 음모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그러니까 포괄적 투자 협정이 EU와 중국 사이에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부터 협상을 시작을 했고요. 이 협상에 대해서 독일에 대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의심을 했냐면 이건 독일, 특히 폭스바겐과 같은 그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제조업에 유리한 그런 협상이다. 그렇게 다른 유럽 국가들은 좀 비판적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협정에, 이게 이제 CAI가 맺어지면 이 협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유럽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이래저래 중국과 대중 투자 협정을 맺고 있었거든요. 그걸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대중 투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2013년 기준, 이 협상이 시작된 2013년 기준 EU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중 중국에 대한 투자는 2.1%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협정을 위한 협상, CAI 협정을 위한 협상은 7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2020년 하반기에 빨라집니다.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2020년 하반기에 이제 딱 판세 보니까 트럼프 낙선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트럼프 낙선 이후 바이든 새 정부가 자리 잡기 전에 해치우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메르켈하고 이 시진핑하고 후다닥 야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12월에 메르켈이 나서가지고 EU와 중국이 CAI 협정에 대한 안을 합의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릅니다. 합의 사항을 발표를 했고 합의 사실을 합의안 자체는 이제 1월 달, 3월 달에 차례로 발표됩니다. 인류를 골로 보낼 뻔했던 음모 사건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왼쪽에 있는 저게 아저씨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샤를 미셸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지금도 이제 EU 집행위원장 하고 있죠. 우르슬라 폰데어 레이언입니다. 우르슬라 폰데어 레이언은 지금은 입장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완전히 메르켈의 따까리입니다. 2020년 이럴 때는. 그런데 이제 이 협상을 2020년 12월에 이렇게 후다닥 야합을 해서 합의안에 도달을 했는데 이제 2021년 3월에 신강 위구르 제노사이드가 이제 불거지면서 EU의 일부 기관들이 중국을 제재한 것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을 해서 EU의 주요 관계자와 기관에 대해서 보복 제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변곡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서 이렇게 야만적으로 반발해? 이런 애들이랑 어떻게 투자협정을 맺어? 이제 이런 분위기가 돌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2021년 3월입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그런데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얘기 드리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2021년 5월에 유럽의회가 비준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인류를 골로 보낼 뻔했던 이 포괄적 투자 협정이 무산돼 버리죠. 사실 이 협정 내용을 보면 그 합의안을 보면 중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개방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며 여전히 포지티브 리스트입니다. 포지티브 리스트라는 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게 포지티브 리스트죠. 그 다음에 리스트에 포함된 것만 빼고는 다른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럼 네거티브 리스트이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리스트가 훨씬 커요. 포지티브 리스트는 우리 수입 금지 품목 하면 그 금지 품목 목록에만 들어있는 것만 안 되면, 들어있지만 않으면 다 수입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 네거티브 리스트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리스트가 돼야 되는데 시장 개방이라고 해놓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여전히 포지티브 리스트였으니까 중국한테 다 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불공정 불균형 해소라 그래서 기술 이전 강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중국 정부에 의한 국가보조금을 투명화하겠습니다. 국영기업 경쟁을 공정성을 부여해서 국영기업이 여기저기 날뛰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기업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중국 표준기구에 대해서 EU의 기업들이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뭐 이게 제가 이제 그 문재인 말투 흉내낸 건데, 예. 말은 불공정 불균형 해소인데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개기면 어떡해? 강제력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이것도 이제 환경 관련 기준하고 노동 관련 기준인데 과연 지킬까? 그것도 뭐 개기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중국이 자기 고집을 관철시킨 게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하나는 뭐냐면 유럽계 NGO 시민단체, 뭐 엠네스티 차이나 이런 거, 중국에 설치한 거, 상공회의소, 예를 들어서 EU 상공회의소 이런 게 중국에 설치될 수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유럽의 뭐 유로재단이 유로재단 차이나가 중국에 설치될 수 있죠. 이런 기구들에 대한 비영리 기구들에 대한 핵심 임원은 중국인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그 중국이 내건 이때까지 하고 있는 조건인데 그걸 그대로 관철시켰어요. 그러니까 엠네스티 차이나의 대표와 핵심 임원은 다 중국인이에요. 처벌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중국이 관철시킨 거 그대로 유럽계 법률회사가 법정 활동을 할 때에는 중국계 법률회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야 된다. 즉 유럽계 법률회사가 직접 중국에서 법정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클라이언트도 유럽 클라이언트도 대표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중국 입맛에 맞도록 후다닥 관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게 그 황당한 배경에서 시도된 이제 음모적 구테타거든요, 이게. 일단 2020년 12월이에요. 이 합의안에 도달한 게. 그때 얼마나 황당하냐, 배경이. 그때 홍콩 민주화 탄압 다 기억하잖아요. 이미 다 진행됐을 때라고. 신강 위구르 제노사이드 실상이 다 불거졌을 때예요. 전랑 외교의 막말 막 튀어나올 때요. 그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야 코로나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생기는 거 아니야? 이게 이미 거론될 때예요. 2020년 말이면. 그 다음에 2020년이면 그게 무슨 사건이 있냐. 중국 그 의사 간호사들이 쓰는 그 PEE라 그러나요? PPE,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네. 개인 보호 장비, 마스크라든지 의사 간호사들이 입는 비닐 옷 이런 거. 이걸 중국이 싹쓸이를 해가지고 그 유럽의 의사 간호사들이 죽어나갔잖아요. 또 의사 간호사가 감염된 상태가 되니까 감염이 더 빨라졌죠. 싹쓸이해서 가져간 것도 약올른데 떼죽음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보니까 자기 물건 남거든. 유럽에 다시 바가지로 되팔았어요. 그게 2020년 지금 가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12월에 이 황당한 메르켈이 저 짓거리를 했고 저 짓거리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자리에 지금은 엄청 착해진 우르슐라 폰덴슐라이엔 그리고 샤를 미셸 이런 사람들이 같이 등장한 거예요. 아까 그림 보면. 이게 이제 국제정치적으로는 일종의 구테타인데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트럼프가 낙선한 지 한 달 정도 되는 시기고 바이든은 취임하기 아직 한 달 남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회색지대죠. 그때를 딱 치고 들어가서 일을 저지른 거야.
거의 뭐 공작원 메르켈입니다. 저 정도 되면. 독일 총리라 쓰고 중국 공작원이라고 읽어요. 전 러시아 공작원이었나 그랬는데 면허를 2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메르켈 여사는. 예, 중국 면허도 갖고 있고 러시아 면허도 갖고 있고. 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했나? 저는 이제 바이든 정부 되면 친중 노선 가를 거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프로니까 정보를 아는 거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삼측 글로벌리즘의 숨은 주역들, 국무부와 정보개통 전문가들이 중국 정책을 끌어갈 거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 더 고라파진다. 트럼프는 무식하게 반중을 해서 그냥 토라져가지고 개기면 됐는데 저 프로들이, 저 국무부 정보개통의 반중 성향의 전문가들이 바이든의 대중정책을 끌어가면 저 고라파진다. 이래서 먼저 일을 저지른 거예요. 당시 바이든 당선자의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되었던 제이크 설리번의 말은 지금도 잘 이제 회자가 됩니다. 그때 제이크 설리번은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전이라도 미국과 유럽 사이에 중국의 경제 관행에 대한 협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즉 너희 마음대로 일 저지르지 마라 이거지. 협의해서 같이 공동 보조해야 된다.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르슬라 폰데어 레이언이 이렇게 바뀐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착해졌거든요. 아, 유럽이 정말 중국에 대해서 이제 칼날을 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점은 언제냐?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3월 30일 네, 유럽 정책센터 EPC라는 데서 연설을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되는 연설인데 예. 그냥 연설은 그냥 제 백그라운드에 틀어놓고 제가 그냥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중국은 기존 세계 질서를 전복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여된 체제이다. 그 다음에 중국은 개혁 개방에서 공안 통제로 이행 중이다. 중국에 맞서 중국을 쥐어짜야 한다.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 극한까지 밀어붙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물리 실험 같은 거 할 때 스트레스 테스트 걸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엔진이 과열 상태 뭐 이런 거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 이렇게 꼬불꼬불 산길을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엔진에 과열 상태 이런 게 없나 그런 걸 테스트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거. 그러니까 중국을 몰아붙여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언 불과 2년 조금 더 지난 2년 한 5, 6개월, 2년 한 3, 4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는 아까도 보셨지만 메르켈과 나란히 서서 샤를 미셸, 저 사람은 아직도 친중파인데 미셸하고 같이 서가지고 메르켈이랑 같이 서가지고 엉터리 짓 했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한 2년 한 5, 6개월, 한 7, 8개월 지나서 지금은 저렇게 참 아름답고 올바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저 뭐겠어요? 저 사람은 갈대 같은 사람인데 바람 부는 대로 표심이, 유럽의 민심이 반중으로 돌아섰다라는 걸 반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바뀌고 있나를 자세히 살피기 전에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요번에 마크롱이 가서 요번에 사고 쳤죠. 네, 시진핑 만나서. 그거를 사고 못 치게 중간에 가서 따라가서 사고 못 치게 손 붙잡아서 간신히 자제시킨 게 또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언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르슬라가 아주 찬밥 대접 받았고, 우르슬라 방중 기간 동안에 저건 미국의 앞잡이다라는 식으로 중국 언론이 공격을 했었어요. 우르슬라는 직접 시진핑을 못 만났습니다.
마크론하고 3명이 만나는 자리에 한 번 있었고요. 나머지는 혼자서 그냥 EU 대사관에서 기자회견하고 뭐 이런 게 많았어요. 완전히 외톨이 찬밥 받았는데 그때 우르슬라가 방중을 할 무렵에 독일의 경제인연합 BDI가 갑자기 느닷없이 좀 이상한 성명을 내놔요. 황당한 비명인데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2021년 5월에 유산된 포괄적 투자협정 CAI를 다시 백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크라 전쟁 이후 우리 유럽인들이 중국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뭔 소리래? 우크라 전쟁 이후 중국 너 노는 꼴 보니까 너 안 된다는 거 우리 유럽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 비즈니스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너 좀 착해져 가지고 다시 그 CAI 다시 해보자니까 이렇게 지금 비명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성명이다라고 외신에서도 그렇게 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지금 중국을 얼마나 싸늘하게 보고 있냐. 유럽을 중국이 우습게 봤거든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야, 너 말이야. 우크라 침공 공범이잖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개땡땡이 2008년 조지아 침공 때에도 주의력 분산 바람잡이 하더니 이번에는 내놓고 우크라 침공에서 손잡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푸틴에 대해서는 쟤는 올림픽 때마다 발작하는 놈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 조지아 침공을 단행했습니다. 2008년에. 그 다음에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 우크라 침공을 했어요. 요번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에 시진핑 만나가지고 우리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파트너십에는 무한합니다. 아무런 한계가 없습니다. 이런 개땡땡 같은 소리를 했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거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너는 우크라 침공 공범을 인증하고 있잖아. 이게 올해 이제 3월 달에 있었던 엊그저께 있었던 중러 정상회의. 이건 결국 뭐예요? 이거 이 그림 나오는 거. 우크라 침공 공범 인증이잖아, 임마. 그래서 시진핑을 이제 그 서방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제 러시아는 중국의 똘마니 국가가 돼버렸다. 푸틴의 러시아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로 이제 거악의 몸통이다. 푸틴은 깃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유럽이 그렇게 보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 빈정이 확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중동 가서 중국에 이제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미국이 이제 그 석유가스가 독립적으로 자급자족이잖아요. 수출도 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때까지는 미국이 중동 석유가스에 매달렸기 때문에 중동 안보를 낱낱이 다 챙겼는데 앞으로는 중동 안보를 EU와 동아시아, 뭐 한국과 일본 같은 데도 같이 나서서 좀 챙겨줘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즉 중동 석유가스의 핵심 이해 당사자는 러시아로부터 앞으로 수입을 안 하니까 유럽이 된 거예요. 이제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가깝고. 이런 건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란 핵협정 2015년에 맺어졌죠. JCPOA. 그거를 트럼프가 깼었죠. 그거 2015년에 맺어졌을 때 서명자가 미국, 이란, 러시아, 중국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유럽 쪽에서 무려 4개가 서명 주체가 붙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연합. 즉 중동의 안보의 주인공이에요. 유럽이. 그런데 GCC에 참석해가지고 올해 초인가? 예. 시진핑이 중동을 휘저었잖아. 그리고 나서는 베이징으로 사우디와 이란을 불러들여 자기가 무슨 중동 평화의 중재자라고 자임을 했잖아. 중재자 무슨 중재자야? 그냥 큰 손이니까 가서 뭐라 그러면 말은 들어주는 거지. 거기다 더 나가서 페트로 달러 대신에 페트로 위안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럽 입장에선 얘가 석유가스 틀어지고 우리 목 조르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긋지긋하게 러시아에 목 졸린 것도 지긋지긋한데 이제는 중동을 중국이 지배를 해서 우리 목을 졸라? 못 참겠는데
이게요, 세상 일이라는 게 작용, 반작용이 있어요, 항상. 페트로위안, 이제 달러 다 깨집니다. 페트로위안입니다. 이렇게 친중파들은 떠들고 또, 간 작은 사람 떠드는데, 유럽이 그거 가만 두고 볼 것 같아요? 가만 안 두고 봅니다. 야, 임마, 네가 언제부터 중동화로, 임마, 거기 우리가 다 옛날부터 관계해온 데야. 유럽에선 그렇게 보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제 반발이 퍽 튀어나오는 거죠. 야, 우리 유럽에 뭐 나라가 하나뿐인 줄 아냐? 무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뭐 너 좀 눈치 보는 뭐 프랑스나 독일뿐인 줄 알아? 체코가 퍽 들어갔잖아요. 체코가 무려 150명의 지금 사절단 체코에서 사절단 이끌고서 3월 말에 들어갔습니다. 엊그저께 지난주에. 그래서 체코와 대만의 대량 무기 공급 계약이 지금 임박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게 뭐냐면은 모라나 체코가 만든 차륜형 자주포 굉장히 좋은 거예요. 꽤 좋은 거예요. 자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체코의 차륜형 자주포 모라나가 대량으로 공급될 것 같고요. 체코의 미사일 발사 차량이 공급될 것 같고요. 대만과 체코가 드론을 공동 개발한다 그럽니다. 우리 이거 좀 사줘야지. 공동 개발되면 좀 사줍시다. 우리 이거. 예.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아직 이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중국은. 요번에 이제 마크롱 왔을 때 반응을 보면 알아. 지금 이런 일이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의 지금 이게 맨 위에 게 CGTN이죠. 저거 중국의 이제 뉴스 네트워크 큰 거죠. 거기서 하는 거 보세요. 중국, 프랑스가 vow to adhere to strategic independence. 이게 뭐냐면 전략적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마크롱 대통령 방중을 우리는 적극 환영합니다. 프랑스와 유럽이 이제 미국의 이데올로기 편가르기를 극복하고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미국과 다른 길 간다. 미국은 우리랑 뭐 디커플링하고 뭐 난리를 부리지만 그거 신경 쓸 거 있어요. 양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쌀라 우리 왕서방과 유럽 아재들은 잘 지내면 되지.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거는 중국 언론에서만 떠들지 서방에서는 얘기를 안 해. 마크롱의 방중이 유럽 혹은 작게 좁혀서 프랑스가 미국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고 전략적 독립성을 가려는 확실한 표현이다라는 거를 아무 서방 언론에서는 그렇게 평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 일단 프랑스는 중국에 많이 파는 게 루비통이야.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해요. 연결고리가. 요번에 마크롱 갔을 때 루비통 사장이 같이 갔잖아요. 중국이 완전히 특권층과 일반 대중이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경제 꼬라박혀도 특권층에 저거는 엄청 잘 팔려요. 우리 화장품이요. 일반 중산층에 쓰는 한국산 화장품은 반토막 났는데 일본 화장품과 프랑스 화장품은 더 많이 팔려요, 지금. 지금 한국산 화장품은 중국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중산층이 쓰는 거라.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민부와 중산층과 온라인 서비스 업체를 지금 적으로 삼고 있다. 시진핑 정권은. 그 아래 글로벌 타임즈도 똑같아요. 제목 한번 보세요. Macron's China visit embodies the value of strategic autonomy. 그러니까 마크롱의 중국 방문은 미국과 다른 길을 가는 전략적 자주성의 표현이다. 중국은 저렇게 포장해서 막 떠들고 있어. 정신 못 차린 거죠. 지금 유럽에 체코가 150명을 이끌고 가서 너한테 자주포 팔고 체코는 저기 독일하고 관계 있어요. 저 나라는. 그래서 저기 아마 레오파드일걸요. 이번에 전차 선택한 것도 체코는 보지도 않아요. 레오파드 선택해요. 쥐데텔란트가 다 독일계잖아. 지금 체코 지역에 그러니까 슬로바키아 쪽은 슬라브인들이 많이 살지만 체코 지역은 상당수가 독일계예요. 쥐데텔란트라 그러죠. 거기를.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1938년이죠. 1938년에 히틀러가 체코를 병합했잖아요. 저기는 독일 앞마당이거든. 근데 체코가 가서 딱
그냥 무기 팔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게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이거는요, 네, 프랑스가 미국과 완전히 척을 지고요, 네, 전략적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금 그 높이 지켜들고 그 길로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정신 잡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줄 모르고. 다시 요약합니다. 중국은 살폈지만 유럽을 우습게 보다가 유럽에 치여서 아주 박살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